첫 주제는 이와 관련된 건데요. 첫 주제 보겠습니다. 서초동 아크로 벙커. 대충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은데요. 이 부분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서초동 자택에서 이 대응을 지시한 것이 논란이 됐는데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례적으로 인터뷰에 나섰는데요. 서초동 자택은 지하 벙커 수준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벌써 그 대통령께서 머물고 계시는 그 자택에도 그러한 모든 시설이 거의 뭐 완벽하게 다 갖추어져 있죠. 아, 그러면 지금 사실 전화로 지시하셨다라고 할 때 그 전화는 저희는 뭐 휴대폰 같은 거 생각했는데 그런 수준이 아닌가요? 좀 더 모든 비밀이 좀 더 보장될 수 있는 그런 통신 수단들이 다 있습니다. 거의 벙커 수준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서초동 아크로 대통령의 자택이 좀 넓은 평수인 걸로 아는데 김병민 전 비대위원님은 대선 때 수행을 하셨으니까 많이 가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여러 번 가봤습니다. 네. 벙커 수준으로 할 수 있는 넓이나 이런 게 되나요? 대한민국에 있는 뭐 여느 아파트처럼 그 일상적인 생활이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인데 벙커라고 표현했던 건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서 전체 맥락을 보듯이 전화 통화가 혹시 통신상의 보안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우려를 앵커가 제기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벙커 수준처럼 보안이 완벽하게 돼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단어 하나에 대한 상상을 하게 되는데 벙커 수준 하니까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집 전체를 이렇게 꾸며놓은 것 아니냐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일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이 아닌 전화통화상에서 지시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 아마 이 내용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사진들이 있습니다. 몇 장을 좀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아크로비스타 3층 자택 안의 모습입니다. 약 60평 정도 되는 좀 넓은 아파트로 알고 있는데 저기에서 이제 예능을 찍을 때 있었던 사진들 지금 쭉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한덕수 총리가 약간 오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수해 지시하는데 통신 보안이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시청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묻는 건데 그냥 통신 보안 쪽으로 뭐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통신 수단들이 있다. 이건 맥락이 좀 다른 건데요. 예. 그러니까 총리가 나서서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국민 상대로 뻥친 겁니다. 벙커가 아니라 뻥친 거다? 뻥친 겁니다. 그 지하 벙커를 가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실제 청와대 지하 벙커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회의를 할 수 있고 앞에 각 재난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다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십 개의 모니터, 대형 모니터들이 다 벽면에 돼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이제 회의를 진행하는 건데 정무비서관 하셨으니까 가보셨죠? 뭐 그 회의 상황에도 함께 참여를 했었었고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지하 벙커 수준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추측하는 보안이 가능한 통신, 이것은요 기초광역단체장이 되면 관사가 없는데도 집에도 그런 것들을 다 합니다. 비상연락망, 비상통신망, 그래서 비상전화, 그리고 결제가 가능한 인터넷망, 내부망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두고 마치 지하벙커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국민 상대로 해서 국민을 너무나 이렇게 잘 모르는 분들 취급하는 가벼운 발언이고 저는 이런 예에서 보듯이 총리를 비롯해서 각 대통령실 또 그 내각들도 대통령 지키기를 통해서 변명을 하고 이것을 과하게 표현하고 하는 것들이 모두가 다 우리 국민의 불신을 자아내게 하는 이런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한덕수 총리가 경험이 많으신 분인데 초보 같은 이런 변명을 하는 것을 보고 아 이분도 감이 넘어떨어졌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총리도 하고 총리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안 가보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서초동 자택에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라는 거는 아무튼 대통령이 그 참사 상황에서 이 폭우 상황에서 자택에 머무른 거에 대한 비판을 너무 의식해서 그걸 방어하려다 보니까 좀 무리한 변명을 한 것 같고요. 사실은 그 국가위기관리센터나 중대본의 핵심은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부터 시작해서 경찰, 해경, 뭐 소방방재 기관 이런 데 다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갖춰져 있냐가 핵심인데 그런 게 갖춰져 있을 리가 없잖아요. 대통령 사택에. 제가 예상컨은 고작 해봐야 전화기 한 5대 정도가 더 아니 있지 그렇죠. 않을까. 이제 뭐 그 도감청 안 되는 비화폰이나 비화폰. 이런 것들이 이제 갖춰져 있겠죠. 그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제 통신 차량이 대통령이 청와대 밖으로 나갈 때면 따라다닙니다. 예. 그 이제 뭐 그 통신 그 보안을 위해서도 그렇고 뭐 전파 방해도 해야 되고. 근데 그 통신 차량이 있었는지는 혹시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자꾸 그게 아니고 지하 벙커 이걸 갖다 강조하시니까 오히려 이걸 논란을 좀 증폭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상황에서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정도의 기능을 그런 연락망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담백하게 답변을 하시면 될 것을 예. 대통령이 있는 곳이고 상황실이다. 이 얘기를 얼마 전에 또 청와대 관계자가 했잖아요. 그 논리에다가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는 오히려 좀 무리한 여러 가지 논란을 낳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너무 방어적으로 이 상황에서 자꾸 변명을 하려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건데 자꾸 뭔가 이게 우리는 오류가 없다. 이런 식의 그 변명을 하려다 보니까 계속 꼬이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게 사실 이제 초반에 수해를 대응하는 모습에서 미흡한 모습이 분명히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실도 해명을 내놨고 뭐 한덕수 총리도 해명을 하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다소 좀 과한 표현들이 있었다는 걸 좀 인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의 대응이라는 것에는 특히 이제 위기 관리에 대해서 대응은 내용적인 면과 형식적인 면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서 아주 좋은 위기 대응을 할 때와 그다음에 자택에서 위기 대응을 할 때랑 내용이 완전히 글씨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다고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감정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민방위복을 입고 그 앉아있는 자체에 대해서 보여지는 안정감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괜찮은 평가다, 괜찮은 위기 대응이었다라고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런 형식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모습에서는 확실히 좀 미흡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권에서는 이번에 대통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라고 여권의 원로가 얘기했습니다.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 얘기인데요. 뭐 쓴소리를 많이 하시긴 했죠.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론조사가 이미 지지도가 나와 있으니까 그 지지도가 평가죠.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뭐 20점 정도 된다. 이래. 관악도 아니고 이건 퇴출감이지. 침수가 되는 걸 보고 왜 자택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국정이 뭐 미숙하다 그럴까 좀 뭔가 좀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한다 그럴까. 예, 100점 만점에 20점 정도로 평가를 했습니다. 김병민 전 비대위원님 후보 시절에 또 대변인 했지 않습니까? 네. 약간 한 말씀 해주신다면. 여론조사 수치가 워낙에는 안 좋으니까 객관적으로 지금 100점 만점, 100% 중에 20%대니까 그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예. 아마도 대통령실 참모진 전체에 대해서 아주 따갑게 질타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호 고문 같은 경우야 워낙이나 국정에 대한 경험이 있고 또 여권 내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조언들을 해왔던 인사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다만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이 목요일이고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었던 많은 일들이 월요일 저녁에 일어났던 일들인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충청도 지역의 호우 때문에 또 지방에서 이 비구름이 많은 피해를 가져오고 있고요. 서울 수도권도 소강 상태이긴 합니다만 폭우가 휩쓸고 갔던 공간들을 가보면 여전히 이 빗물 침수 속에서 물은 어느 정도 끄집어냈지만 그 뒤에 망연자실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지금까지 저도 그 현장에 있다 왔는데요. 이렇게 오늘 국민의힘 수해복구가 있었죠. 동작구 사당동에 가서 현장 제가 갔던 곳은 노래방, 지하에 있는 노래방이었는데 벌써 월요일에 들이쳤던 물들을 다 아직도 빼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20명 정도가 들어가서 실질적인 양수기를 퍼낼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자원봉사로 물을 꺼내고 물을 다 퍼내고 나면 그 다음은 있는 집기들을 끄집어내야 되고 그 다음 복구까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평가 얼마든지 야당 입장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그런 손가락질과 평가를 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도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1야당 170석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도 국정의 파트너고 얼마든지 의정 활동을 통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갔던 동작구의 국회의원은 이수진 의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기보다는 지금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닦아주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됐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자원봉사하는데 이수진 의원은 왜 갑니까? 갈 이유는 없고 민주당도 당연히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그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시험 볼 때 사지선다형에서 뭐 찍어도 25%는 나오는 건데 그것도 안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의 그 관계자들의 대응을 보면 빵점도 못 미쳐요. 마이너스예요. 대통령 퇴근하시는 길에 물이 그렇게 차면 돌아가십시오라고 경호실 이야기하는 것이고 중간에라도 대통령님 다시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야지요. 그런 말씀 하나도 못 드리는 참모들 있으나 마나한 참모인 것이고 그러한 재난 대응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 능력이 없는 대통령 아직도 공무원 어떤 그 티를 못 벗은 것 같아요. 과거에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그런 모양의 근무 형태 이것이 대통령으로서 과연 바람직한 모습인가? 이것에 대한 비판을 정쟁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아 국민들의 걱정거리가 그렇구나라고 담백하게 받아들이면 대통령실의 실수도 적어질 것이고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조언 드리고 싶어요. 지금 사실 김병민 대변인이 만약에 지금 대통령 근처에 있다면 여러 정말 직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을 텐데 옆에 안 계셔가지고 가서 앞에 그런 얘기를 아 그런가요? 뭐 안 가고 싶어서 안 갔나요? 안 부르니까 안 간 거지. 아니 근데 저는 여권의 원로마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부터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좀 진지하고 뼈아프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잘 되자고 하는 비판이지 뭐 그냥 욕하기 위해서 비판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여권의 원로들 같은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런 말을 새겨 듣고 사실 작은 거 하나부터 좀 이 자세부터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 계속되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그래서 총체적인 이게 이 난맥상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이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휴가를 다녀오셨어요. 예. 교육부 장관 한 사람 그만둔 거 이외에 지금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쇄신의 의지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물론 지금 이런 수해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뭐 청와대 인적 개편하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문제 제기가 나온다면 저는 전면적인 쇄신이 불가피한데 그럴 의지가 대통령이 있으신 건지 이게 궁금해요. 대통령 선거 때 이제 옆에서 쭉 지켜봤을 때 제가 봤던 윤석열 당시 후보는 정말 국민이 불러낸 후보다. 그리고 내가 뭐 정치권에 빚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에게만 빚이 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 어느 정보보다 성공한 정부를 끌어가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그런 기대 희망이 누구보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쇄신이 필요하다.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도 아마 충분히 숙고하고 듣고 있겠죠. 근데 지금 아마 대통령의 고민 하나를 제 뇌피셜로 추정해 보자면 많은 내용들을 인지하고 알겠는데 만약 전체를 전면 쇄신했는데 바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정 동력이 다시 한번 받침되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이 있지는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월요일에 휴가를 끝내고 복귀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성이 교육부 장관에 대한 사실상의 경질이었습니다. 시간이 이제 짧았는데요. 그 일 이후로 하나씩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 그날 저녁부터 이 집중호우로 수해가 불거지고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된 것이거든요.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위기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 대통령실을 비롯한 개편 등에 대한 얘기들 진짜 고언해 주시는 내용들 중심으로 이해하고 또 참고하고 숙고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조금만 지켜봐 주시죠. 대통령에 대한 이재호 고문의 평가를 들었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이제 대통령실을 문제 삼은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이 재난 피해를 바라보는 시각, 대응, 정무적인 부분 이런 걸 못했다. 저희가 어제 경악스러운 카드 뉴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오늘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에 대해서 질타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반지하 일가족 참사 현장을 국정 홍보에 활용하는 인식도 경악스럽습니다. 실력도 개념도 없는 대통령실 무능 인사들을 전면 교체해야 합니다. 문제가 됐던 국정 홍보 카드 뉴스 저희가 어제 좀 다뤘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오늘 바로 삭제를 했습니다. 바로 저 부분이죠. 저 카드 뉴스인데 3명이 희생당한 현장에 가서 대통령이 마치 살펴보는 듯한 국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라고 하고 대통령의 포커스를 맞춘 그런 사진
국민이 희생당한 곳에서 홍보를 생각했느냐라는 질타가 많았습니다. 오늘 게시물은 삭제가 됐습니다. 김재섭 비대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병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지금 위기 상황인데 지금 당장 무슨 전면 교체가 이루어진다든지 하면은 오히려 위기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금 힘을 쓸 여력이 부족하거든요. 위기 대응에 전념을 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위기 상황이 어느 정도 소강 상태가 된다 그러면 대통령실에 대한 상당 부분의 쇄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그 전까지는 뭐 정무적으로 좀 판단 미스가 있는 경우에도 초창기니까 그다음에 호흡을 맞춰가는 충분히 그런 잡음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는 정말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 수해 현장에서 대통령이 저 장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그 반지 하방에 들어가가지고 뭐 참모들이 좀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들어가는 장면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 찍힌 한 장면을 굳이 홍보 자료로 내놨다는 것은 대통령의 의중과 상관없이 대통령 행보와 상관없이 대통령 홍보실과 정무실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는 특히 이런 국민의 신체와 재산이 위협이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경각심 자체가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위기 상황이 끝나자마자 대통령실에서도 좀 경각심을 갖고 좀 쇄신해야 될 필요성이 저는 분명히 지금 생겼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이제 카드 뉴스를 저희가 쟁점으로 좀 봤고요. 또 논란이 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이 이번 폭우 피해에 대해서 정부를 대표해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불편을 겪은 국민들께 정부를 대표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이 표현이 사과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 대화를 잠깐 보면 기자들이 취재진이 물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사과 발언을 했다. 의미가 뭐냐라고 묻자 대통령이 사과했나요? 굳이 사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 방식으로 소통하겠다라는 말씀 중에 하나다. 저희가 앞서 확인했지만 죄송합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과가 아니라고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자 기자들이 사과가 죄송하다고 했는데 사과가 아니라니요. 그러면 대통령은 뭐가 죄송하다는 것인가? 뭐에 그 목적어가 있을 거 아닌가라고 하자 좀 당황스러워한 다음에 이 핵심 관계자가 사과가 맞다. 뭐 첫 사과라고 언론이 너무 의미를 크게 둬서 일단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죄송하다고 했는데 사과가 아니다. 물론 나중에 정정하긴 했지만 저는 그 인식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사과라고 하면 이제 기자들이 묻겠죠. 어떤 행동에 대한 사과입니까? 특정 행동들에 대한 내용들을 고민하다가 저런 발언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총체적으로 대통령이 어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히 숙였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엄청난 인명피해, 또 이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그리고 지금 현재도 수해가 계속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재난 상황에서의 모든 총체적인 책임은 정부가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무한 책임은 정부의 몫이기 때문에 국민께 고개 숙여 사과드렸습니다. 한마디면 끝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전 사과하면 떠오르는 게 선거 과정 속에 있었던 저희의 여러 사과 논란들이 있었거든요. 이른바 개사과 논란이 있었죠. 그때부터 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사과 등에 대해서 얘기들이 있는데 사과라고 하는 부분들이 국민께 진심을 다해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런 방식으로 전달이 왜곡돼서 전해지게 되면 오히려 국정에 대한 동력과 신뢰가 더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진심을 담아서 어제 국민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담아 사과를 했는데 대통령실에 어색하고 이 뭔가 기자들에게 책 잡힐 만한 해명들이 나오게 되니까 결국 또다시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을 한 번 더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사과면 사과지 자꾸 이렇게 사족을 붙여가지고 논란을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 특히 이제 무슨 홍보, 메시지 이쪽 라인이 역량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정무적으로도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문제의식을 느끼는 건 이게 뭐 문책이 없어요.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나토 정상회의 갔을 때 빈 화면, 또 빈 A4 용지 들어가지고 이 찍은 사진 가지고서 논란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게다가 정상들하고 찍은 사진에 대통령이 눈 감은 사진을 올라가가지고 그게 우리 언론에 나올 때까지 방치가 돼 있었어요. 이 정도면 사실은 문책을 해야 되는 일인데 그때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들은 바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 카드 뉴스 같은 경우에도 만약 국회에서나 아니면 의원실에서 상당한 실무 경험이 있는 이제 그런 인력이 파견돼서 홍보나 이런 걸 담당하고 있다면은 저런 실수를 할 리가 없습니다. 그 정도 정무적 판단을 못 할 리가 없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일을 하길래 저런 기초적인 실수를 하는지
그것도 거듭. 저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문책을 안 하는지도 의구심이 들어요. 거기에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길래 저런 그 거듭된 실책에 대해서 문책을 안 하는지. 근데 지금 제가 여당 관계자들, 이 앞에 계신 두 분한테도 물어봐도 누가 들어가 있는지 모른다는 것도 더 이상해요. 누가 들어가 대체로 청와대 그런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누가 들어가 있는지 알잖아요. 당에서나 아니면 뭐 의원실에서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권력과 굉장히 멀리 있어. 이분들이 몰라요. 이분들이 모른다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게. 도봉에 계셔가지고 제가... 아니 도봉에 있어도 알 수 있어. 이분들 다 비대위원도 했던 분들이고. 근데 그런 분들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게. 보통은 대통령실에 이제 국회의원실 보좌관이나 비서관 이런 분들, 그러니까 정무적 기능이 좀 뛰어난 분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누가 들어갔고 이런 게 서로 다 아는데 김병민 누가 들어갔는지 알죠. 그걸 아신다는데요? 저한테 여쭤본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김재섭 위원에게 여쭤봤던 거를 방송 중에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조목조목 거기에 행정요원까지 누가 있는지를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적어도 홍보수석실, 정무수석실에 비서관 그리고 책임 있게 일하고 있는 행정관들이 누가 있는 정도들은 충분히 파악하고 서로 공유를 하고 있죠. 근데 카드 뉴스나 이런 부분들 이런 근데 누가 했나요? 누가 했는지는 따로 전화해서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있게 되는 일들이 어느 한순간 딱 촉발된 일이 아니라 누적됐던 일들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서 이제 거듭 설명드렸지만 휴가를 복귀하고 왔던 월요일 이후로 수해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니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나서 그다음 대통령실에 대한 변화를 바라보고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개념 없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떻게 참사 현장을 국정 홍보 자료로 쓸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실무자가 그런 안을 올렸다 하더라도 그것을 일반적으로 중간 확인을 하는 사람들이 3급 정도에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임 행정관이 실무적인 총괄을 그 비서관실 내에서 하는데 대변인실도 마찬가지예요. 대변인도 이제 비서관급이니까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총체적으로 실무자의 개념, 중간 관리자들의 개념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바쁘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내부 인사와 살림살이 책임지고 있는 총무비서관실 재난 현장에 안 가잖아요. 얼른 이것에 대한 대책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비서실장 이건 대형 사고 친 거거든요. 저는 바로 경질 준비해라라고 총무비서관한테 그 지시하고 대통령께 보고 올리고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강 대변인이 이것에 대해서 사고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 총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대통령을 좀 지켜주고 싶어서 애를 쓰는 건데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욕먹이는 꼴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라인에 대해서 이번 홍수 상황이 일단락되면 곧바로 인사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제는 더 이상 대통령실에 대한 기대는 없다. 대통령실에 대한 기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기대 또한 없다라고 연결될 겁니다. 사실 대통령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옆에서 보좌를 잘 해야 되는데 대통령 심기 경호만 하느라고 오히려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욕먹게 만들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기까지였고 대통령실 개편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은 비서실장부터 해서 크나큰 쇄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